오늘은요 여론조사 꽃이 안 나왔어요. 쉬어야지. 뭐 하던데요? 근데 윤석열 지지층은 지금 저는 극우만 남아 있다고 봐요. 극우. 왜 극우라고 하냐면 뭐 방송에서 정말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걸 우기는 건 극우에다. 내가 그랬지. 극우가 뭔 뜻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만이 옳다는 게 극우예요. 극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극우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댓글창에 항상 달리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아직도 30%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런 얘기죠. 네. 그게 극우란 뜻이에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지지할 수 없는 자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런 분들의 표심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게 무슨 국민의 의미가 있어요. 투표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앞으로 잘할 건지 잘할 거에 대한 기대감인지 이것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해서 찍어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사실 이건 이런 거죠. 이것도 샤이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오늘자로 자동응답에서는 32.3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기기가 물어보니까 지지층들이 그 갤럽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면접으로 물어볼 때에 답을 못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잘하고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지지율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렇죠. 금요일 날 예. 2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가 와서 만납시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 전날 MBS가 그렇고. 근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30%가 넘었거든. 아, 취소하라고 그래.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거야.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 지금 그 저기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총선 이후로 용산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여러 평론가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전 진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모든 평론가들의 예측에 정말 중요한 전제는 윤석열이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대파가 875원을 현실이라고 인식하듯이 본인은 총선 108석 자기가 승리했다고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틀림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 정상적인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게 옆에서 지저귀는 파랑새들 하나도 못 쳐냈을 거예요.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각하의 영도력은 이야 여기에서 영수회담을 던졌다가 취소할 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역시 온 국민들이 각하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저는 그대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짓을 하건 바보짓만 할 겁니다. 네. 제가 용어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 여론조사 아까 그래프만 더 보여줘봐요. 앞에 거 뒤에 거 다 한번 볼게요. 뭐냐면 요거는 총선에 대피하고 나서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만 봤을 때 지지율 하락세는 멈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뭐냐면 저게 극우 지지층이고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요건 자동응답이었고요. 지난주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이었잖아요. 23과 32는 괴리감이 크잖아요. 같은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은 23%인데 월요일 날은 32% 됐으면 올랐다고 착시 현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숫자는 보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정평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64.3%. 야. 대한민국 국민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망할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32.3 때문에. 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30%가 넘네라고 착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망할 거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윤석열 밑에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윤석열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아무리 독재를 해도 경제만 좋으면 저거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이번 총선 때 왜 윤석열 안 찍었냐, 민주당 왜 찍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제 민생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외교 망치는 건 사람들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 같은 뭐 지지층들이나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지. 못해 먹겠네, 장사가 안 되네,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왔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지지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화 면접 기준으로 25% 정도, 그리고 자동응답 기준으로 30%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에서 상당히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제 그 나중에 또 뭐가 생길 거냐면,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또 지지율이 한 번 더 출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확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떤 뚝이 무너졌을 때 그 뚝 하나가 총선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뚝 하나가 무너지는데 아마 최상병 특검의 지지율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작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의자 다리가 부러진 거는 고칠 수 있어도 의자가 삐걱거리는 건 절대 못 고친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지율 스물스물 빠져나가다가 천천히 나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아닌가 하는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자, 다음에 어쨌건 지금 지난주 나왔던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30% 콘크리트가 뚫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30%가 뚫렸다는 말은 그냥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못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핵심 지지층의 상당수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TK, 대표적으로 어르신들, 노인들, 이런 사람 중에 상당수가 지지를 뺐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지지율은 나중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윤석열이 나름 잘하게 되면. 근데 윤석열의 행동에 있어 갖고 기대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중도는 윤석열이 상식적으로 하길 바라요. 근데 저분들이 다시 극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영남과 70대 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극우예요. 아무리 못해도 찍어주기 때문에 극우라고 말씀드렸잖아. 극우는 따로 있는 게 유튜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 걸 다 극우라고 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바라는 윤석열의 행동 양태는 다르다는 거. 이재명을 만나면 지지가 빠진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진짜로 정상회담을 취소할 생각이 아닌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다만 확정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럼 우리 정상회담 취소했으니까 안 할래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이유고.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지.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23% 긍정평가가, 저거는 나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을 내려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인용이 될 겁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 저 수치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 매일매일에 나오는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날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이상하네.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네. 동훈 이 새끼 들어오라고 그래. 뭐? 저 60, 아프다고 안 들어? 밥 안 먹는 데인데요. 68이 나 아니야 저거? 이렇게 나오는 지지율 68%, 부정평가 23%. 나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은 딱 봐도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영리한 구석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딱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좀 내가 흉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유튜브를 보고 선동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막말할게요. 나 출마할 사람 아니니까. 하셔야죠. 자제하세요. 아니요. 지금 내가 인증샷 다음 총선에도 불러낼 생각하지 마. 아니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 간단히 말해서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지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아니, 맞다. 예를 완전 들어 동의합니다. 이쪽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평가할 머리가 없으니까 뇌를 남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뇌를 남한테 의탁하는 거라고. 상식선이란 건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 그러고 있는데 지 혼자만 잘했다고 우기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 뉴스에 나오잖아.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 극우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더 있어.
민주당을 욕하는 방법이 빨갱이란 욕밖에 그렇죠. 못 하잖아.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기에 지금 있잖아. 내가 아까 그 얘기 잠깐 빼먹고 넘어갔는데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13조를 주잖아요. 그 물가 올라간다는 돌대가리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거 한동훈이 한 말이야. 그 걔들하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아 그러니까 야 머리가 안 되면 내가 분명히 정치 안 하려고 막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이거 소환될 가능성이 있어. 그럴 때 안 하는 거야. 가만 있어. 뭐냐면 머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예산이요 600조가 넘어요. 윤석열이가 입으로 풀겠다는 것만 1000조였어 이번에. 13조를 풀면 물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간단히 아니, 말해. 한강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부어놓고 수위가 올라갈까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25만 원 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지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도 안 되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일반 국민을 선동하기에 굉장히 쉬운 거를 갖다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영향하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0.1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근데 그 영향을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타이레놀 하나를 먹어도 내 간에 무리가 가요. 근데 내가 머리 아픈 거 해결된 게 더 나은 거니까 먹는 것처럼 19조를 풀어서 물가에 영향이 있겠지. 없다고는 못하겠지. 내가 1000만 원 쓴 거보다는 국가에 19조 쓰면 영향이 있겠지.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주는 효용이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난지원금 25만 원 그게 지금 의제 건의만 했었잖아요. 걸지도 않았어. 언론들이 설리발 치는 거고 의제를 서로 정하려고 만났는데 야야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13조 풀면 물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내가 말한 그 뇌를 의탁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뇌를 의탁해가지고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가 그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정말로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좌건 우건 상대방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13조를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루 한씩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6개월 한시적으로 지역화폐로 풀려요. 그러면 지역에서 장사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장사 잘 되면 뭐가 되느냐? 세금을 더 내겠죠. 그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선순환시키면서 대한민국 재정 상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을 못 푸는 이유가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근데 나라 빚이 국채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나라가 진 빚. 근데 국채 비율보다 가정이 지는 빚. 가계부채가 더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13조 풀면 진짜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밖에 안 되거든. 그걸로 선순환 시켜보자, 시작해보자인데 13조를 풀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국민의힘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장 새끼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믿는 게 일반 극우들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다를 게 없어.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데 거기 믿지 마시라고요. 물펌프에다 마중물 붓고 있는데 야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위험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시간을 열받네. 새날 신천지설. 아 진짜 그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뇌라는 게 있으면 야 한마디만 더 할게. 우리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전화했지. 방송 중에 무슨 치겠냐. 새끼 진짜 웃긴 놈들이 진짜. 이재명 100만 먼저 만들어줘. 100만 만들고 우리 편하게 천천히 아니, 해봐. 어차피 그런 이야기에 귀가 쏠게난 애들은 이재명도 신천지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더 길게 하실 필요가 이재명 없어요. 지사가 신천지를 쳐들어가던 느낌. 와, 그때 이재명 지사가 전화로 쳐들어온 거였구나. 그렇죠. 아, 근데 새날이랑 짜고 했네. 아, 저것들 그랬네, 똑같이 한 패. 자, 여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세요. 그게 민주 시민이에요. 자, 그리고 참. 13조 물가 상승설 이겼나? 이거는 좀, 나 환장하겠네. 여기까지 해.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마차님은 일단 나가시고, 마차님보다 조금 더 예쁘신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